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검정하는 것들을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다 해보기로 합시다.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가, 먼저, 모평균에 대한 검정 세 가지가 있네요. 모평균의 신뢰 구간 추정할 때하고 경우는 같아요. 보면, 모분산을 아는 정규 모집단, 모분산을 모르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대표본, 그 다음에 모분산을 모르는 정규 모집단에서 추출한 소표본. 그러면 신뢰 구간 추정할 때 모평균의 신뢰 구간 추정할 때 이러면 정규 분포 뭐가 X바가, 그 다음에 얘는 대표본이니까 정규 분포, 얘는 소표본이니까 이건 T분포 이렇게 했죠. 네, 그대로 얼굴 치워야겠구나. 똑같아요. 자, 봅시다. 표본 평균 X바는 평균 뮤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표준화한 검정 통계량 Z 이퀄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뮤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기각력은 요거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표준 정규 분포표. 2번의 경우에는 모분산을 모르면 시그마를 S로 바꾸죠. 그런데 표본분산 S제곱을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분산 S제곱으로 대체하는데, 그럼 검정 통계량이 이걸로 바뀌죠. S로.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로. 그런데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므로 기각력은 역시 정규 분포로. 근데 모분산 모르는데 표본의 개수가 적으면 어떻게 해요? 요게 T분포가 되죠, 요게. 그래서 자유도 n-1인 T분포로부터 구한다. 요게 이제 절차예요. 요게 아까 예시로 들었던 거 그대로 다시 썼어요. 과거의 조사에 의하면 어느 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신장은 평균 141.0, 줄넘기 운동이 또래 아이들의 신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체육활동에서 이 운동을 적극 권장을 실시하였다. 임의로 운동을 한 학생들을 임의로 81명을 조사했더니 X바가 142.2, S가 6.0이었다. 도움이 되는지를 유의수준 0.0으로 다음 단계와 같이 검정한다. 가나다에 알맞은 것은 귀무가설 H0에 대한 대립가설. H0가 뭐죠? 생각해 보세요. H1은 도움이 되었다니까 H1은 뮤가 참 헛손질을 자꾸 하지. 뮤가 크다죠. 더 커졌다. 가는 뮤가 141보다 크다. H0는 뮤가 14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검정 통계량의 분포 n이 81로 충분히 크므로 귀무가설 H0가 참이라는 가정하에 검정 통계량 얘는 정규 분포 이거에 근사한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는 거를 이제 먼저 딱 생각하면, 이게 정규 분포, 검정 통계량과 그 분포를 지금 검정 통계량을 요걸로 결정을 했고,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유의수준 0.05에서 기각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금은 이렇게 될 때 여기가 141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돼야 되는데 알파를 얼마로 한다고요? 0.05. 그러면 여기의 값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이거에 해당하는 Z의 알파 값이 1.645죠. 1.645보다 요 위쪽에 있으면 되죠. 그러면 기각력은 이렇게 하면 1.645보다 무한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X는 1.645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하거나, 하여튼 이건 이제 답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겠죠. Z는 1.645로 되어 있네요. 1.645보다 더 큰, 이게 여기 X라고 안 쓰고 Z라고 썼네.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구한다. 관측값 계산하면 얼마였죠?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142.2 마이너스 141 루트 81분의 S가 얼마죠? 6. 네, 요 값을 계산했더니 아까 1.8인가 나왔죠? 그래서 관측값을 구한다. 그게 지금 1.8이에요. Z0 값이 지금 1.8이 나왔어요. 그래서 Z0가 1.645보다 크므로 기각. 검정 통계량 관측값은 기각력과 비교한 결과 줄넘기 운동이 신장 발육에 H0를 기각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신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 네. 뮤는 141보다 크다. 그 다음에 1.645보다 크다.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답은 이거네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요 절차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풀이는 참조하세요. 요거 2번이나 3번 경우, 지금 우리가 한 게 2번 경우죠? 정규분포. S로 바꿨으면서 정규분포일 때. T분포일 때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분포만 다른 거니까. 그냥 나머지 계산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모비율 검정. 모비율 검정도 저기랑 똑같아요. 평균하고. 이것도 한번 예를 봅시다. 모비율 P인 모집단의 크기 N이 확률 표본 N1부터 XN을 추출했을 때 표본의 크기가 크면 P 해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평균이 P고 분산이 N분의 PQ인 정규분포가 되므로 검정 통계량 얘는 정규분포. 그러니까 모비율은 우리 N이 큰 경우 정규분포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규분포로 계산해요. 단 N이 클 때, 그러니까 대표본일 때, N이 클 때. N이 작을 때는 사실 안 해. 이제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한다고요. N이 작을 때도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안 해요. 자, 볼까요? 동전 하나를 100번 던져서 36번 앞면이 나왔어요. 원래 생각대로라면 한 반쯤 나와야 되는데 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라고 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 5%로 검정하시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하는 거는 0.5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 확률이죠. 실제로 던졌어. 36번 나왔어. 그러면 이제 진짜로 0.5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 36, 100분의 36인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P는 0.5다. 대립가설은 아니다. 0.5가 아니다. 귀무가설에 이코를 집어넣는다 그랬죠. 등호를. 그러니까 여기다 등호가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귀무가설을 0.5보다 작거나 같다. 대립가설을 0.5보다 아니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0.5 대립가설을 0.5보다 작다. 귀무가설을 반대로 0.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울리나. 0.5보다 크거나 같다. 대립가설이 100분의 36이니까 0.5보다 작지 않냐라고 이제 해서 이걸 주장한 거죠. 작거나 0.5보다 작지 않냐? 그랬더니 귀무가설이 그럼 그거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0.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죠? 이 자료를 보고 귀무가설을 이렇게 세우는 거는. 그래서 요게 더 낫지 않냐 하는 거죠. 0.5다. 아니다. 작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H0가 참이라는 가정하에 검정 통계량 얘를 계산을 해요. 검정 통계량은 이거고 얘는 표준 정규분포 0일에 근사한다는 걸 결정을 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기각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양측 검정이죠. 양측 검정이므로
마이너스 ZA 2분의 알파, ZA 2분의 알파가 되는, 경계가 되는 요 ZA 2분의 알파를 구했더니 그게 1.96.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보다 더 작거나 1.96보다 더 크면은 Z값이, 그러면 기각이에요. 검정통계랑 관측값을 계산해요. 여기 루트 n분의 pq분의 pn-p를 쫙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68. 어떻게 나온 거냐 지금. 마이너스 1.96 1.96 했는데 내가 관측한 값이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1.68 여기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1.68 Z0 값이, 내가 계산한 값이. 기각 못하네요. 그쵸? 결론,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지 않는다. 즉 기각할 수 없다. 기각할 수 없단 말은 뭐예요?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가 아니라고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거죠.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할 만한 이거 가지고는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죠. 36번 가지고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평균의 차이에 대해서도 또 신뢰 구간은 구하고 추정하고 했죠. 그러면 가설 검정도 똑같이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 그래서 독립표본인 경우, 그 다음에 대응표본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립표본일 때 먼저 보면, 모분산을 아는 경우, 그게 뭐죠? 시그마 1제곱, 시그마 2제곱을 알면, x1바 마이너스 x2바가 따르는 분포가 요게 되고, 그래서 정규분포.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분포. 정규분포로 계산하고, 모르면서 대표본이면 이것도 또 정규분포죠. 요 값을 가지고 정규분포로 계산해요. 표준 정규분포로. 근데, 모르는 경우에는,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소표본이니까, 이때는 T분포인데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3의 1번 경우, 3의 2번 경우. 그래서, T의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요게 뭐죠? 공통분산 가지고 계산한다 그랬죠? 공통분산 가지고. 그래서 기각력을 T분포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요때는 T분포. 소표본이면 T분포. 근데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에 따라서 T분포가 자유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실제로 요 2번 경우는 우리는 별로 안 하게 되는데 사실 그리고 이 가설 검정은 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가지고 대부분 다 해요. 자료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자, 이거 볼까요? 사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사료의 종류에 따라 젖소의 우유 생산량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젖소를 임의로 8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8마리니까 좀 T가, 그러니까 N이 작네요. 그쵸? 사료 1과 사료 2를 구분하여 주고 3주일간 우유 생산량을 아래표와 같이 조사했다. 사료의 종류에 따라 우유 생산량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를 유의 수준 5%로 검정하시오. 사료 1로 줬을 경우, 사료 2로 줬을 경우의 생산량이에요. 표본의 개수가 N1 8, N2 8, X바를 계산해서 위에 거에 X바가 56, 아래 거에 Y바가 60, 그 다음 표준 편차는 7.76, S트는 8.18. 각각의 모평균 뮤1, 뮤2, 여기 모집단의 분산은 같다고 가정을 안 했나? 같다는 가정을 안 했네. 이거 그런 걸 써줘야 되는데. 모집단의 분산은 같다고 가정. 모분산, 같은 분산, 모집단의 분산은 같다고 가정. 그 가정. 이 말이 있어야죠. 그쵸? 그게 요 경우잖아요, 지금. 요거. 그래서 공통분산 가지고 지금 계산한 거예요. 공통분산 가지고 계산해서 지금 다르다니까, 대립가설이 다르다니까 양측 검정을 해야죠. 그래서 자유도 14인 T분포표에서 요 값을 찾은 거예요. 2.145.
그래서 2.145보다 t값이 크냐 작냐를 계산했는데 보니까 1.0이네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t분포표를 이렇게 딱 그리면 지금 마이너스 2.145 플러스 2.1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가 0.025, 이 부분이 0.025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t를 계산했더니 여기쯤에 있는 거죠. 여기쯤. t0를 계산했더니 요거를 이게 절대값이네. 이 t0 값, 요 값을 t0라 그러면 t0 값을 계산했더니 그게 여기 마이너스 1.0 기각 못하는 거죠.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기각력에 속하지 않으므로 H0 기각할 수 없다. 즉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지금 거 그냥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응 표본인 경우, 이건 짝 표본이라 그랬죠. 짝 표본, 변하지 않는 경우 짝이, 그러니까 X1하고 Y1하고 한 사람의 뭐 과거 성적, 지금 성적 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D바는 n이 작을 때는 T 표본, n이 큰 경우에는 정규, n이 작으면 T 분포, n이 크면 정규 분포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또 보면 학생 15명의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점수 차이를 평균 D바가 7.5, 표준 편차 SD가 5.6이라고 한다. 시험 점수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준 5%로 검정하시오. 15명이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줬네. T분포로 검정하시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기, 실내 구간을 할 때는 요게 이 말이 있었죠. 에이, 참. 그래서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가 대립가설, 차이가 있다가 대립가설, 없다가 귀무가설. 그래서 또 검정 통계량을 요걸로 하고 자유도 14, 15이니까 14 양측 검정으로 똑같이 2.145 값이 5.187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그려보면 양측 검정 2.145 마이너스 2.145 여기에 들어가느냐 하는 건데 내가 계산한 t 값이 얘를 t자로라 그러면 t0 값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각, 즉 점수 차이가 이번에는 있다. 그러니까 차이가 7.5의 표준 편차가 5.6이면 이건 차이가 있는 거라 이거죠. 유의수준 얼마? 5%로. 그렇군요. 어디 보자. 그 다음 뭐가 있나.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끝났네요. 마지막에 이 여러 가지 검정,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냥 쭉 읽어보면서. 분산 분석은 관측 자료가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된 그룹 평균 간 차이를 그룹 내 변동과 비교해 살피는 데이터 분석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거예요. 예를 보면 좋겠죠? 분산, 한 회사 내에 생산직, 영업직, 사무직 사이의 임금을 비교하는데 요 임금 비교를 하는데 임금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생산직과 영업직과 사무직 사이에. 또는 학력과 연령에 따라서 또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학력과 연령에 따라서 정책 지지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비교한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쓰는 거라 이거죠. 그럼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서 임금과 같은 요인이 생산직일 때, 영업직일 때, 사무직일 때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 이거는 생산직이냐, 영업직이냐, 사무직이냐 하는 하나의 변수에 따라서 생산직 여러 명, 영업직 여러 명, 사무직 여러 명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이론 분산 분석이라고 그러고, 이 두 번째 거 이거는 학력이 뭐 초졸, 중졸, 고졸, 뭐 대졸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거고, 그 다음에 연령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테니까 이거는 변수가 두 개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요인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되니까 이건 이원 분산 분석 뭐 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이게 이제 분산 분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는 거가 있는데, 범주형 자료 분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대상을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구를 종교별로 나누어서 조사한 자료, 또는 라면의 시장 점유율을 제조사별로 나누어 조사한 자료. 그러니까 라면의 시장 점유율을 A사 몇 프로, B사 몇 프로, C사 몇 프로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지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합도, 독립성, 동일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예를 보면, 적합도 검정이란 뭐냐?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분포를 검정하는데, 예를 들어 주사위를 100번 던졌어요. 100번 던지면 주사위 눈에 나오는 게 어떻게 나와야 되죠? 1이 눈이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 3, 4, 5, 6 나오는 경우가 해서 확률이 표본 가지고 100번 던져서 1이 나오는 경우가 뭐 몇 번. 그러면 그때 확률이 이제 계산되겠죠. 그러니까 100분의 얼마. 100분의 알파, x1, 100분의 x2, 100분의 x3, 100분의 x4, 100분의 x5, 100분의 x6 해서 확률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대 도수가 6개가 쫙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뭘 판정하는 거냐? 표본으로 생각하고 이 주사에 각 눈이 나올 확률이 사실은 모두 같아야 되죠. 그쵸? 이게 진짜로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요 자료를 가지고. 이 주사위는 다 6분의 1이야, 확률이. 동전이 하나일 때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그냥 하나만 가지고, 0.5냐 아니냐만 하면 됐는데, 이거는 그게 6개가 있으니까, 그 두 개의 비율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6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 그거를 적합도 검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독립성 검정은 뭐냐? 요거. A랑 B랑 서로 독립이냐 아니냐를 검정하는 거예요. 두 확률 변수 A하고 B하고 독립이냐 아니냐. 그래서 안경 썼냐 안 썼냐라는 그 확률 변수와 그 다음에 여자냐 남자냐라는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검정한다든지 할 때 쓰는 게 바로 독립성 검정. 그 다음에 동일성 검정은 모집단의 분포가 동일한지를 검정한다. 이건 뭐냐? 학년별로 수학 성적의 분포가 다 동일한지. 그러니까 1학년 수학 성적, 2학년 수학 성적, 3학년 수학 성적 딱 봤어. 조사를 했어. 그랬을 때, 야, 수학 성적이니까 학년별로 다 같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걸 검증하는 거죠. 이거는 어떨 때 또 쓰냐 하면, 내가 교사인데 1반하고 2반하고 있는데 2반에 들어가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플립러닝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이쪽 반은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냥 쫙 선생님 혼자 해.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수업에서 성적이 올랐는지, 또는 무슨, 창의력이 올랐는지, 이런 걸 이제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가정이 돼야 되는 게 가정이 돼야 되냐면, 1번 집단의 수학 성적하고 2번 집단의 수학 성적하고 처음에 출발점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분포였냐, 동일한 분포냐, 그러니까 1번 집단의 분포와 2번 집단의 분포가 동일한지를 봐야겠죠. 그런 걸 검증하는 게 바로 동일성 검증. 그거를 통틀어서 다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상관 분석과 회계 분석은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걸 단순 상관 분석,
변수가 3개 이상 돼가지고 걔네들끼리 서로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따지는 걸 다중상관분석이라고 얘기해요. 회귀분석이라는 거는 종속변수 y를 여러 개의 변수 x1, x2, xp들로 설명하는 건데, 특히 이제 이렇게 xk가 있고 여기 y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찍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런 직선꼴인지 y 이퀄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지. 그런데 a가 움직이겠죠? b도 움직이고. 그래서 요 직선이 어떤 직선이 적당한지를 찾아내고 하는 것들을 회귀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속변수는 설명이 되는 변수로 반응변수라고도 하는데, 설명을 위해서 쓰이는 변수를 설명변수 또는 독립변수, 이거 x1부터 xn들. 그래서 회귀분석의 목적은 설명변수에 의한 종속변수의 예측 또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쓰는 게 이제 회귀분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검정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가설 검정만 한 거죠, 앞에서. 이런 검정들, 여러 가지 검정이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더 하게 되고 해서 대학원을 가거나 또는 회사에 취직하거나 해서 필요한 경우에 조금 더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말은 들어봤어. 지금 그래야죠. 그쵸? 예. 예, 해서 이것으로 통계 부분 동영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뒤딱 크게 한번 보고